오늘은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은 1900년에 초판을 발간했습니다. 원서의 제목은 Le rire. Essai sur la signification du comique. 입니다. 오늘 낭송해 드릴 문장은 2006년 이희영 번역, 동서문화사 판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모든 웃음에 관하여 형태의 웃음, 움직임의 웃음. 웃음의 팽창력. 웃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웃음을 유발하는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익살꾼의 찌푸린 얼굴, 재치 있는 말솜씨, 보드빌의 착각, 하이코미디 장면 사이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증류법을 사용하면 저렇게 종류가 잡다한 산물의 독한 향기를 감돌게 하는 언제나 같은 그 액기스를 채취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훌륭한 사상가들이 이 사소한 문제에 몰두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제나 그 노력을 비웃듯이 빠져나가고 비껴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철학적 사색에 던져진 비위에 거슬리는 도전이라고나 할까. 지금 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희극적 공상을 어느 정의에 고정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희극적 공상에서 무엇보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본다. 그것이 아무리 가벼울지라도 사람이 삶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룰 생각이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의 꽃을 피우기에 이르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그쳐두자. 형태에서 형태로 눈에도 띄지 않는 단계를 거쳐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아주 색다른 여러 가지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도 경멸하지 않을 생각이다. 틀림없이 이렇게 일관된 자세로 나가면 결국에는 이론적인 정의보다도 무언가 더욱 융통성이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오랜 교제에서 낳게 되는 것처럼 실제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그리고 뜻밖에도 유익한 지식 하나를 얻었음을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희극적 공상은 심하게 탈선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 광기와 같은 것에도 조리가 있다. 꿈을 꾸는 듯하지만 곧 사회 전체의 승인이 되고 이해가 되는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희극적 공상이 인간의 상상작용에 관해서 특히 사회적, 집단적, 민중적인 상상의 작용에 관해서 어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없겠는가? 실제의 삶에서 나온 예술과 닮은 그것이 어찌 예술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없겠는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세 가지 관찰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웃음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탐색해야 할 곳으로 향해 있다. 우리가 첫째로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다. 고유한 의미로 인간적인 것을 빼면 웃음이란 없다. 경치가 아름답다거나 운치가 있다거나 숭고하다거나 보잘것없다거나 또한 추악하다거나 하는 것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동물을 보고 웃을 때가 있다. 그것은 동물에게서 인간의 태도라든가 인간적인 표정을 읽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자를 보고도 웃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이 조롱하는 것은 펠트나 밀집 따위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자에 부여한 인간의 변덕이다.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이 왜 철학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이 인간을 웃을 줄 아는 동물로 정의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웃길 줄 아는 동물로도 정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이 우리를 잘 웃게 한다고 해도 이는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거나 인간이 그것에 새겨놓은 표시나 또는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에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하나의 징후로서 웃음에 수반하는 무감동을 지적하고 싶다. 웃음은 매우 평온하고 흐트러짐 없는 정신의 표면에 떨어질 때에만 그 흔들림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듯하다. 무관심은 웃음을 느낄 수 있는 천연의 환경이다. 웃음에 감정 이상의 대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연민이나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에 대해선 웃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몇 시간만이라도 이 애정을 잊고
연민을 침묵시키기만 하면 된다. 순수하게 이지적인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다분히 울 일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웃는 일은 있을 것이다. 반면 언제나 사물에 민감하고 삶의 합창에 공감하고 모든 사건이 감정적인 공명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웃음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시험 삼아 잠시 남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완전히 동화되어 상상 속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느껴보자. 자신의 공감을 최대한으로 펼치는 것이다. 마법의 지팡이에 한 번 맞은 것처럼 잠옷 가볍게 보이는 것도 무거워지고 모든 것이 엄숙해짐을 보게 되리라. 다음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구경꾼이 되어 삶에 임해보자. 대부분의 드라마는 희극으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이 춤추는 연회장에서 음악 소리에 귀를 막기만 해도 그들을 바보스럽게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어떤 인간 행위가 이러한 시련에 견딜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것에 수반하는 감정의 음악을 끄면 갑자기 엄숙함에서 익살맞음으로 돌변한다. 역시 희극적 효과를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심장마비와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 희극성은 순수이지에 호소하는 것이다. 다만 이 이지는 언제나 다른 이지들과 접촉해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던 제3의 사실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웃음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웃음에는 반응이 필요하다. 웃음소리를 잘 들어보자. 그것은 분명하고 또렷한 음이 아니다. 이웃에서 이웃으로 반응하면서 길게 가려는 마치 산중의 천둥소리처럼 첫 폭발이 있고 나서도 울림이 이어지는 무언가다. 그럼에도 이 반응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넓은 범위 안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웃음은 언제나 집단의 웃음인 것이다. 기차나 식당에서 여행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야기가 우스워서 웃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도 만일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패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도 웃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어느 사람에게 모두를 감격의 눈물로 젖게 하는 설교를 듣고도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교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내가 눈물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웃음에 대해서는 한층 더 진실해진다. 사람들은 웃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웃음은 현실의 또는 가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합의를 본 거의 공범이라 할 만한 저희를 숨기고 있다. 관객석이 꽉 차면 찰수록 극장에서 웃음소리는 널리 퍼진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들어보지 않았는가. 한편 희극적 효과는 대체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것으로 한 사회의 습속이나 관념과 연관되어 있음이 몇 번이고 강조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이중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익살 속에서 정신이 흥겨워하는 단순한 호기심과 다른 인간 활동과는 무관한 유별나고 고립된 현상만을 보아왔다. 그래서 관념들 속에서 인정된 하나의 추상적 관계, 즉 지적 대조라든가 감각적 부조리 등으로 희극적인 것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비록 실제 희극적인 것에 온갖 형태에 들어맞는다고 해도 왜 그것이 우리를 웃게 하는지를 조금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온갖 다른 논리적 관계가 우리의 몸을 태연히 방치함에도 유독 이 특수한 논리적 관계만이 인정된 순간 우리를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웃음을 이해하려면 웃음의 본디 환경인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웃음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유용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제부터 다룰 이것이 우리 연구의 주축이 된다. 웃음은 공동생활의 어떤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웃음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관찰이 수렴하는 바를 확실하게 해두자. 웃음이란 한 무리로 모인 사람들이 감성을 침묵시키고 이지만을 적용시켜 그 모든 주의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돌릴 때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주의를 돌려야만 할 특수한 점이란 무엇인가? 이때 이지는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몇몇 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